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수업 24번째 시간입니다. 어른 수업 24번째 시간에는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이라고 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른과 아이가 있으면 또는 선배와 후배가 있으면 누가 먼저 다가가는 게 정상이냐면 어른이 다가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선배가 다가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먼저 다가가는 게 선배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적극성과 수동성이 있을 때, 수동성을 띠고 있는 것은 이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시작을 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농담이 있더군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무엇이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역행입니다. 원래는 이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특별한 이유는, 연어 맞아요? 연어들이 특별한 이유는 거슬러 오르는 그 행위 때문이죠. 거슬러 올라서라도 본인의 옛 장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거스르는 게 그게 특별하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 행위를 특별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역행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 맞는 얘기거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경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거 하나가 지금 우리 사회가 자연스러운가 부자연스러운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물뿐이 아니라 뭐든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지금 약간 역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후배들이나 자기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존경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익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존중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익관계가 없는 아주 이 담백한 이 관계로 되돌아갔을 때는 존중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죠.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괜히 나만 미워한다고. 억울하다고. 그런데 괜히 나만 미워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괜히 나만 미워하는 이유는 없어요. 사람들이 미워할 만 하니까 미워하고, 존중받지 못할 만 하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괜히 나만 미워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아닌가 노래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괜히 나만 미워해 노래거든요. 이 벤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래요. 그 한예슬 씨 나온 그 환상의
거기 OST였던 것 같아요. 이 벤이라고 하는 이 가수의 노래인데 가사가 처음부터예요. 괜히 나만 미워해가 마지막이고 지금 그러니까 괜히 나만 미워해가 이 첫 등장하는 때까지의 가사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괜히 나만 미워하나 아닌가? 한번 읽어보죠. 난 다른 여자랑 좀 달라. 날 보고 싶으면 줄을 서.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도 나보다 예쁜 건 못 참아. 착한 천사들 마음에 안 들어. 내 멋대로 살 거야 주인공이잖아. 그래, 그래, 알아. 그런 얼굴로 보지 마. 솔직한 것뿐인데 괜히 나만 미워해. 앞에 가사를 한번 보면 괜히 나만 미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건가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거 독백 같은 가사인데 가사만 봐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할지가 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예, 괜히 나만 미워하는 건 없어요. 제가 맨날 이 사람들이 괜히 나만 싫어한다 라고 할 때 저팔계 노래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노래를 새로 찾았어요. 괜히 나만 미워해. 노래를 들어보진 않아가지고 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답니다.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괜히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괜히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은 교통사고도 100%가 실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뭐가 상식이 된 거냐면 모든 문제 상황은 쌍방과실이라는 거. 모든 문제는 쌍방의 책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경호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 스님이 물었단 말이요. 왜 얼굴이 그렇냐고.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친구 믿고 친구가 일본에서 뭐 물건을 가져오는데 뭘 가져와 가지고 떼다가 팔면은 뭐 이익이 얼만큼이 남는데 그거 너랑 나랑 반 갖자 그래서 혹해 가지고 돈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사기를 당해 가지고 돈을 다 날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쫄딱 망했대요. 그러니까 경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친구한테 사기당해 가지고 쫄딱 망하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예, 경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사기 당한 사람도 사기꾼이라고. 그 가르침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대요. 벼가 있잖아요. 벼 요즘에 벼가 황금빛으로 물들잖아요. 벼 하나를 심으면은 이 벼씨 나달 몇 개 나오는 줄 아셔요? 예? 250개가 평균이랍니다. 하나를 심어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를 써서 잘 가꾸고 이 특별한 위험 요소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으면 한 250알 정도 열리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를 심고 2만 5천 알 준다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반반 나눠 가져도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투자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기꾼의 마음인데 뭐 억울할 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 하나를 심으면 250개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 자체가 사기꾼인데 뭘 억울해 하느냐. 세상에 억울한 일은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함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개의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억울하다라는 생각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세상은커녕 나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커녕 나와 남의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 처해진 그 상황이나 관계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억울하다, 괜히 그런다, 이유 없다, 나한테만 그런다, 내가 피해자다. 이 모든 이 눈을 가리는 가림막을 벗어 던져야 그래야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존중을 이렇게 받으려면은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자연스럽다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부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성공한 이 사회의 각 분야의 리더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 요즘에도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기는 하지만 일본 레이저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인데요. 곤도 노부유키라고 하시는 분이 이 본인의 임원들 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일본어 아이사스의 아이는 마음을 연다는 의미다. 사스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품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사는 권한을 더 가진 사장, 임원, 간부가 그러지 못한 직원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다. 사장과 직원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여야 한다. 잘 모르지만 아이사스가 인사 이런 뜻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인사가 어떤 뜻인가?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 품는다. 이런 뜻이래요. 이런 뜻. 그러면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가서 상대를 품는 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후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배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만약에 후배가 그래주기를 바라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먼저 그래주기를 바란다면 그게 얼마나 유치한 아이의 마음이냐 이거예요. 먼저 나에게 와가지고 고개 숙여주길 바라고 먼저 나에게 와가지고 인사해 주길 바라고 먼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심지어는 칭찬해 주기 바라고 그 칭찬이 아부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탐욕이 눈을 가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몰상식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는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의 흐름 자체가 돈이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냐면 조금 반칙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의 흐름 자체가 약간 뒤틀려 있는 거예요. 부자연스럽게. 근데 실은요,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돈을 좀 크게 벌고 싶거나 빨리 벌고 싶거나 원하는 만큼 성공하고 싶거나 경쟁에서 이기고 싶거나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발도 좀 걸어야 되고 저울도 좀 속여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이 상식이 돼버린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이 글을 쓰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재밌게 봤었던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 추노에서 나왔던 대사 같아요. 추노에서 나왔었던 대사 같은데 거기에서 아주 재밌게 대사를 쳤지만 마음에 남는 대사예요. 예. 상대방이 너무 인색하고 지독하게 구니까 그때 하는 이야기가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을 놈 이런 대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 상황에서 크게 어긋나 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데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건 중산층보다 이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서민들은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서민 경제는 이전에 무너진 거고, 근데 이제 중산층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왜 그러냐면 돈이 위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위로 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게 말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내수 경제가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내수 경제가 좋아졌다 이 말이 결국은 무슨 뜻인 거냐면 돈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수 경제가 좋아졌다. 이거 누가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누구한테 가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죠. 내수 경제 가지고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아래에서 위로 돈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 인상적이었던 대사를 기억나게 해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놈이라 그랬는데 콩나물 빼먹을 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가 그런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 부자연스러운 거가 자연스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가 미친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던 주제지만 사람이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유형의 이 소통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방식이. 첫 번째는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받는 것보다. 이런 사람은 기버. 주는 건 안 좋아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든 이익을 얻어야 되고 어떻게든 더 뜯어내야 되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배가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은 테이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만큼 받았으면 철저하게 기억했다가 어떻게든 요만큼은 꼭 갚아야 돼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요만큼 손해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다시 요만큼 뺏어야 돼요. 딱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매처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다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경제의 피라미드, 이 경제 수준의 피라미드에서 볼 때 가장 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은 기버일까요? 테일커일까요? 매처일까요? 저희 경혜보부님은 안 들었으니까. 주는 사람이 가장 못 살까요? 받는 사람이 가장 못 살까요? 아니면은 이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 가장 못 살까요? 받기만 하는 사람? 예.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은 주기만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럼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주기만 하는 사람일까요? 받기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 확실한 사람일까요? 확실한 사람? 아, 역시 주기만 하는 사람이랍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 기본은요, 양극단이래요. 양극단. 가장 못 살거나 가장 잘 살거나.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예. 가장 못 사는 사람은 어리숙한 기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똑똑한 기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되 너무 이 사람이 이기적이면 상대가 더 이상 안 준답니다. 똑똑한 기버는. 왜냐하면 그 사람 말고도 줄 사람은 많으니까요. 이 사람은 나눠주는 게 기쁜 거지 그 사람한테 매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좀 어리숙한 기버는 이 사람과의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그래서 결국은 주는 게 아니라 뺏기는 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기만 하면은 성공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 얘기 맞는 얘기인 거예요? 틀린 얘기인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틀리기도 하죠. 이게 묘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흐름에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맞기도 해요. 그런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꾸준한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거예요. 준다라고 하는 건 자비인데, 이 자비의 실천이 지혜하고 함께 할 때 똑똑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비의 실천이 지혜하고 함께 할 때 역시 꾸준해집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주는 게 손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거꾸로 흐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베풀면서 그러려면 이 똑똑한 기버의 태도를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보 같은 기버가 되면 못 살아야 안 돼요.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샛길의 비좁은 곳에서는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지나가도록 하고 맛있는 음식은 내 몫을 3분의 1쯤 줄여서 상대방에게 양보한다. 이런 마음씨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극히 편안히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서 명예가, 사랑이, 성공이, 다양한 물질들이, 관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마음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방법은 이 세상을 지극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지극히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은요, 좀 양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경쟁하는 게 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비난해야 되니까 비난하는 게 익숙해 있는지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차가 만나잖아요. 그럼 좀 비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비켜요. 안 비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도 기버와 매처와 테이커가 있을 건데 자기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상대가 비켜야 돼요? 내가 비켜야 돼요? 늦게 들어왔으면 내가 비켜야 되죠. 근데 상대한테 비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테이커. 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비켜야 된다라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 매처. 근데 기본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들어왔든 나중에 들어왔든 안 비키면은 자기가 후진해요. 자기가 먼저 들어왔어도 아유 저 사람 운전 못하나 보다 그러고서 뒤로 후진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거든 아니면 무서워서 후진을 못하는 거든 상관없이 좀 비켜주면 어때요? 시간 얼마 차이 안 나요. 거기서 고집 부리고 있느나 허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거기다가 자기는 또 당당하대요. 왜냐면 자기 먼저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가면서 또 비난을 합니다. 운전도 못하면서 왜 나왔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황 흐름에 우리가 물들면 안 돼요. 아, 그냥 양보하면 되지. 저 이건 잘 못해요. 맛있는 음식을 내 몫을 3분의 1좀 줄여서 상대방에게 양보한다. 이건 잘 못하는데. 양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양보는 누가 하는 거냐면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요.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담대심소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이 담대심소라고 하는 건 글 쓰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가들이 글 쓰는 마음가짐 있죠. 글 쓰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나오는 사자성어예요. 담대심소하라. 마음을 넓게 갖되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의력 있게 글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특히 오늘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였냐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말을 바탕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서야 된다라는 것. 근데 먼저 다가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커야 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주의 깊게 보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냐면 세밀하게 관찰하고 살핀다. 담대, 심소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담대, 심소한 게 바로 어른의 마음이에요. 어른의 마음. 먼저 한 발짝 그래서 다가서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용기가 많은 사람이 양보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실천은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다가가 미소로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가진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먼저 베풀어 보세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후배에게 조언하는 선배가 되어 보세요. 천수경에는 불교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먼저 읽어볼까요? 제가 만일 칼날 지옥에 갔거든 그 칼날들이 모두 부러지게 하소서. 제가 만일 불길 지옥에 가거든 그 불길이 모두 꺼지게 하소서. 제가 만일 아귀의 세계로 가거든 아귀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제가 만일 짐승의 세계로 가거든 그 짐승들이 모두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불자들은 용감해요. 절에 가가지고 수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런 구절을 자신감 있게 읽나 몰라요. 절에 간 지 1일 되는 날부터 저런 구절을 읽어요.
큰 소리로 이우주와 법계와 약속을 합니다. 주변에서 도반이 듣고 있는데, 안 보이는 천신들이 보고 있는데, 부처님 불상 앞에서 눈 마주치고 저걸 읽어요. 대담한 겁니다. 대담해요. 얼마나 대담한 거냐면은요. 얼마나 대담한 거냐면은, 자, 칼날 지옥에 가거든 그 칼날들이 모두 부러지게 하소서. 한마디 한다고 부러질까요? 안 부러지죠. 자기도 끌려갔을 텐데. 자기가 초청받아서 가고 귀인으로 가고 방문 요청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범부들은 칼날 지옥 가게 되면 왜 가느냐? 자신의 악업에 묶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묶여서 간 사람이 아무리 칼날들이 모두 부러지게 하소서 그런다고 안 부러지거든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 부자 됐죠. 다 부자 되고 싶으니까 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다 부자 됐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보면 현실이나 자기 주제를 모르고 너무 과도한 말을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이거는 용기가 많이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 칼날들을 모두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부러지게 하소서요. 예, 그렇게 힘 있는 불보살에게 의지해서라도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자신의 힘이 없을 때는. 자신의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의 공덕으로 그 칼날들을 부러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불보살에게 대신 부탁해서라도 힘이 있으면 자신의 공덕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그들을 구하겠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새벽 예불에, 사시 예불에, 저녁 예불에 항상 해왔던 거예요. 항상 해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식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내용입니다. 불교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내용이에요. 너무 똑똑하게 살면 안 돼요. 손해 절대로 보기 싫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서. 이게 지금 낮은 곳의 걸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테이커의 자세로는 작은 성공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너무 똑똑해가지고 계산 탁 해가지고 요만큼 했으니 내가 요만큼 양보한다. 요만큼 나에게 줬으니 요만큼 준다. 더 이상은 관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도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나 행복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물론 좀 애를 써가지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요. 좀 애를 써서 기술도 좀 익혀야 되고요. 좀 애를 써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한 발짝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태도를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 썼잖아요.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을 놈. 그런 표현 썼잖아요. 예. 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또 있어요. 그때 북한 도발했을 때, 제가 군대 있을 때거든요.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 근데 북한에서 도발을 했을 때는
제가 있었던 전방사단에는 이제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국가에서 최고 강성 지휘관을 보냅니다. 엄청난 강성 지휘관. 보고도 안 하고 곧바로 그냥 포 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무조건 그냥 도발하면 쏜다 이런 사람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북한에만 강성일까요? 부하들한테도 강성일까요? 엄청 강성이에요. 엄청 강성이에요. 그래서 그 지휘관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시던 표현이 제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왜 안 돼? 마른 수건도 짜면 물 나온다. 마른 수건도 짜면 물 나온다. 왜 안 돼? 네. 그렇게 짜고 짜고 짜가지고 뺏어봐야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요. 그런 태도에 우리가 물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번뇌에 눈이 멀어가지고 몰상식해진 상태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번뇌에 눈이 가리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흐르게 둬야 돼요. 회향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땀과 시간은 배신하지 않기에 열심히 노력하면 얻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쌓아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은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을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악취는 탐욕과 분노를 더욱 부추겨 결국 역행하는 흐름을 더욱 공고히 만듭니다. 하지만 아낌없는 회양은 이 끔찍한 고름을 빼버리기에 세상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역행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번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번뇌에 사로잡힌 시대예요. 이런 집단 최면의 시대에 깨어나고자 하는 이는 자신의 이 번뇌를 벗어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회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뭔가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 방식이 무엇이든 그 주제가 무엇이든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땀과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배신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지혜가 없거나 그래서 땀과 시간을 잘못 흘리거나 두 번째는 제대로 흘렸는데도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배신당한 게 아니라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탐욕이 크거나 방법은 제대로인데 너무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도 사기꾼이다. 사기당한 사람도 사기꾼이다. 땀과 시간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는 얻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뭔가는 얻어져요. 그게 돈이든 명성이든 아니면 실력이든 아니면 공덕이든 무엇인가 분명히 얻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결코 붙잡아 두려고 그러면 안 돼요. 흘러가게 둬야 돼요. 가만히 두면 흘러가요. 어디에 보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부자연스러운 건 흘러갈까봐 땜을 치거나 있는 것 가지고도 모자르니까 밑에 모터 달아가지고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흘러내려가는 물을 잡으려고 애를 쓰거나 그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흘러가게 둬야 돼요. 회양하면 그러면 썩지 않습니다. 회양하면 그러면 자신의 삶이
청량해져요. 회양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회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24시간 중에 자기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잠자는 시간을 평균 한 8시간 잘까요, 사람들? 그거보다 못 자요? 그럼 한 7시간 잘까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이 자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요. 더 적게 자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있어서 한 8시간 잔다고 쳐도 돼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을 잠자는 데 쓰죠. 예. 직장 나가가지고는 보통 몇 시간이래요? 8시간 이래요? 그러면 일을 하는 건 8시간이죠. 예, 8시간 일해요. 그 다음에 먹고 이동하는데 한 또 5시간은 쓰지 않아요? 먹는 거 이동하는데 한 5시간은 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3시간이네요. 예. 근데 이 시간에는 킬링 타임을 해. 시간이 없다 없다 하면서 지루한 건 못 견디겠으니까 또 킬링 타임을 해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조금 시선을 담대하지만 이 세심하게, 담대하지만 마음은 세심하게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을 생각하면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24시간 중에 많은 걸 썼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8시간 자죠, 8시간 일하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5시간 쓰고 밥 먹는데 5시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느냐? 킬링 타임을 해요. 그러면 이 시간 중에 버리는 시간을 되찾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쉬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회양처가 생겨요. 아니 회양을 하고 싶어도 이 흘러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흐름과 뒤섞여 가지고요. 이것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연스러운 상태인지 역행하는 상태인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건강하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자신의 공덕을 나눠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초점을 돌려서 회양처를 명확하게 만들면 돼요. 그 방법이 하루에 1시간을 시간 내기는 어렵겠죠. 현대 사람들이 바쁜데 1시간 시간 내기는 어렵겠죠. 그럼 10분은? 10분은 낼 수 있을까요? 10분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보세요. 하루에 10분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남이잖아요, 사실은. 나와 남 중에 남이잖아요. 나만 보고 살지 말고 남을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은 남을 위해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요만큼이라도 남을 봐야, 세상을 봐야, 그래야 썩지 않고 흘러갈 곳이 명확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름이 꽉 찼어요. 그냥 두면 고름이 빠져요, 안 빠져요? 예,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여기다 껴놔야 그러면은
짜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쭉 여기 실 따라서 구름 빠지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손등이 건강해지잖아요. 안 그래도 구름 찾는데 거기다가 이 욕심 부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더 넣으면 안 돼요. 그렇게만 안 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러려면 하루의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세상을 꼭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담대심소하게 선배가 먼저 다가가서 다른 사람을 봐야 관심을 좀 가져야 그를 위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에게 먼저 베풀고 그에게 정성스럽게 조언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인사하면 무예보시, 베풀면 제보시, 정성스럽게 조언하면 법보시. 세 가지 보시를 실천하고 싶으면 그러면 먼저 한 발짝 다가가는 용기와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미워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합니다. 존경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러려면 억울해하기보다는 먼저 다가갈 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꼭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볼 문제예요. 네. 세상이 좀 정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어땠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